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에 사는 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 아파트 304동에 사는 박정숙 씨입니다. 정숙 씨는 5년 전 남편을 암으로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아들 한 명이 있는데 이름은 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비실에서 일하면서 정숙 씨를 자주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하고 단정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3년 전 민준이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을 앞두고 예비 며느리 수진 씨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가 경비실로 내려와서는 갑자기 제게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비 아저씨, 요즘 젊은 여자들이 남자를 홀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는 당황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되물었죠. 우리 민준이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분명히 저 여자가 무슨 수를 쓴 게 틀림없어요. 우리 아들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정숙 씨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나중에 다른 주민분들한테 들으니 식장에서 정숙 씨가 계속 울면서 내 아들을 빼앗긴다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축의금 봉투에는 민준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와라는 메모가 들어있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 이름은 한 글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민준이 부부는 근처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였죠. 그런데 정숙 씨는 거의 매일 신혼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가 저희 아파트 앞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걸 봤습니다. 우연히 옆 테이블이어서 대화가 들렸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와. 매일. 심지어 열쇠까지 복사해서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없을 때도 들어오시는 거야. 헐, 그게 무슨. 어제는 새벽 6시에 오셔서 민준이 출근 챙기신다고 방문을 벌컥 여셨어. 우리 자고 있었는데도 민준이 보고 엄마가 차려준 아침 먹고 가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하시더라고. 진짜? 그럼 민준 씨는 뭐래? 그게 문제야. 민준이는 엄마가 외로우셔서 그래. 조금만 참아줘라고만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미쳐버리기 직전이야. 그로부터 한 달 후,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 씨가 장을 보고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뒀는데, 다음날 보니 모든 반찬이 정숙 씨가 만든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진 씨가 사온 김치, 나물, 고기까지 전부 버려지고 정숙 씨의 음식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죠. 심지어 냉장고에 쪽지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민준이는 엄마가 만든 음식만 먹고 자랐어. 시판 음식이나 다른 사람이 만든 건 소화를 못 시켜. 앞으로는 내가 음식 챙길게. 수진 씨는 이게 말이 되냐고 따졌지만 정숙 씨는 며느리가 요리를 못하니까 제가 도와주는 건데 왜 그래? 라고 오히려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수진 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열쇠도 회수했습니다. 그러자 정숙 씨는 매일 초인종을 누르며 민준아, 엄마야, 문 열어줘라고 외쳤습니다. 하루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7번이나 방문했다고 하더군요. 급기야 수진 씨가 현관에 CCTV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었죠.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정숙 씨가 없을 때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우리 아들 잘못 만난 거 알아요. 민준아, 엄마한테 와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밤 11시에 와서 현관 앞에서 1시간 동안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냥 서서 문만 바라보고 계셨대요. 수진 씨는 그 영상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고 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고 수진 씨가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죠. 민준이가 엄마에게 전화로 소식을 알렸는데 정숙 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뭐, 임신? 너무 빨라. 아직 너희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민준아, 너 준비 안 됐잖아. 민준이가 엄마, 저희 부부가 원해서 계획한 거예요 라고 하자 정숙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아빠가 되면 엄마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민준아, 엄마 버리지 마. 그날 밤 정숙 씨는 신혼집 앞에서 새벽 3시까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수진 씨가 무서워서 경찰을 부를까 고민했지만 시어머니라는 게 걸려서 참았다고 하더군요. 임신 후 수진 씨가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정숙 씨가 따라오려고 했습니다. 민준이한테 엄마도 같이 가야지. 우리 손주 처음 보는 건데라며 강요했죠. 수진 씨는 거절했지만 정숙 씨는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까지 따라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준이 휴대폰의 위치 추적 앱을 몰래 깔아놨다고 합니다. 진료실 앞에서 정숙 씨가 저도 들어가야죠. 손주인데요 라고 하자 의사 선생님이 난처해하며 환자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수진 씨가 거절하자 정숙 씨는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자 정숙 씨는 수진 씨 몰래 아기용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수진 씨가 이미 준비한 것들과 똑같은 물건들을 또 사서 자기 집에 쟁여뒀다는 겁니다. 아기가 우리 집에 오면 쓸 거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도 이런 제품 썼거든요. 수진 씨가 아기는 저희 집에서 키울 건데요. 라고 하자 정숙 씨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산후조리 때는 당연히 우리 집에서 해야지.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도 시어머니 집에서 100일을 살았어. 저희는 산후조리원 예약했어요. 뭐, 남한테 돈 주고 조리받게 시어머니가 있는데? 이 대화 후 정숙 씨는 민준이한테 매일 전화해서 내 와이프가 시어머니를 무시한다.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산후조리원에 입소했습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산후조리원은 코로나 이후로 면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배우자만 정해진 시간에 방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입소 3일째 정숙 씨가 산후조리원에 나타났습니다. 직원이 면회는 배우자만 가능합니다라고 하자 정숙 씨는 저는 아이 할머니예요. 손주를 못 보게 하는 게 말이 돼요?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경비가 출동했고 정숙 씨는 로비에서 2시간 동안 울며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산모들이 수진 씨한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퇴소 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정숙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방문해서 밤 10시에 돌아갔습니다. 15시간을 신혼집에서 보낸 거죠. 수진 씨가 아기한테 젖을 물리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죠라며 아기를 빼앗아갔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도 목욕을 시킬 때도 재울 때도 모든 순간에 정숙 씨가 개입했습니다. 민준이는 이렇게 키웠어. 35년 경험이 있는 엄마 말을 들어야지. 수진 씨가 요즘은 육아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면 내가 민준이 키워봐서 아는데 새로운 방법은 다 위험해라며 무시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밤중 수유였습니다. 수진 씨는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는데 정숙 씨가 분유가 더 영양가 높다며 몰래 분유를 먹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새벽 수진 씨가 일어나 보니 정숙 씨가 거실에서 아기한테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숙 씨가 신혼집 열쇠를 또 몰래 복사해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애 밥 먹이면 넌 좀 쉴 수 있잖아. 고마워해야지 왜 그래? 수진 씨는 울면서 제 아기예요. 제가 키울 거예요라고 했지만 정숙 씨는 우리 손주이기도 하죠. 할머니가 도와주는데 왜 그래요? 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준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아무리 하소연해도 민준이는 엄마가 원래 그래. 좀 참아줘. 나한테도 유일한 엄마잖아라고만 했습니다. 수진 씨가 당신한텐 엄마가 하나지만 나한텐 시어머니고 우리 아기한텐 할머니일 뿐이야.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 권리가 있어라고 하자 민준이는 난감해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너무 외로워하셔. 우리밖에 없잖아. 조금만 더 참아줘. 언제까지? 평생?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